ESG를 넘어서 ESGG 운동을 펼치고 계신 3월 33일 이준호 대표님, GG마을 이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인 이 느낌. 네. 그리고 오늘 기업형 탄소회계 솔루션 사업을 하시는 하나루프의 김혜연 대표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시작하기 전에 떨린다고 그러셨는데 네. 지금 표정만 보면 대표님은 우아하게 여유가 네. 있으시고 제가 떨린 얼굴인데 지금 화면을 보니까 네, 이준호 대표님 오랜만인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니 오늘의 기회에 안 나오는 것만큼 다른데 열심히 그러니까요. 대표님 뛰어다녔습니다. 대표님 SNS 보니까 정말 제주도 자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러웠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네. 아니 그 챗GPT 강연하러 간 이후로 네. 강의도 많이 했지만 이제 분야가 넓어져 갖고 본연의 업무인 그 오늘 기후 관련한 네. 그쪽 업무도 많아졌고 요즘 또 제주도가 디지털 혁신을 하는데 관광 쪽도 또 제가 어떻게 자문도 하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분야의 그러니까요. 일 때문에 예, 진짜 자주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하고 계시던데 네. 제 기억 속에 남는 건 또 제주도 가셨네. 제주도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완전 네.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하시는구나 했습니다. 오늘 하나루프 김혜연 대표님 처음 나오셨는데요.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자기 소개해 주신다면요. 저희 하나루프는 자연의 지혜로운 선순환을 되살리고 그 루프 안에서 하나가 되자라는 뜻을 가지고 만든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사회적인 임팩트를 갖고 싶은 그런 회사여서 이런 자리에 초대된 게 되게 영광이고 좋습니다. 어잉, 기후 반갑습니다.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아, 네. 하나루프가 저는 하나루프가 하나의 단어인 줄 알았는데 루프는 영어고 하나는 우리말이네요. 예, 그러면 하나. 네. 루프 안에서 선순환을 하면서 하나가 되자 이런 네. 뜻인가요? 아, 네. 그렇구나. 그럼 김혜연 대표님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하나루프 같은 일을 하실까? 그거는 조금 이따 여쭤보고 먼저 이준호 이장님께 항상 이렇게 오실 때 새로운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소개해 주시는데 오늘 김혜연 대표님 모시고 오신 특별한 배경이 있다면요. 그 탄소 감축을 결국 누가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역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많은 기업들이 탄소 감축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거 말고 사실 규제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점점 더 거세지고 있고. 네. 근데 이제 그 규제가 예를 들어 유럽발 이제 탄소 국경세 관련한 그런 규제인 경우에만 봐도 그걸 안 지키면 수출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 규제의 벽에 부닥칠 텐데 네. 그것들을 기업들이 스스로 대응하기에는 전문성도 물론 그렇고 따라가기가 더 쉽지 않거든요. 그럴 그래서 것 결국은 같아요. 기업들이 그런 이제 탄소 관련한 기후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제나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솔루션 사업을 하세요. 하나루프가. 그래서 네. 기업들과 함께 이렇게 탄소 감축. 아까 하나루프라는 그 이름이 참 저도 되게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의 기후 방송에서 꼭 한번 소개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루프는 앞으로 탄소 배출이나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는데 국제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기후 규제 토털 대응하는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네. 기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네. 그러면은 또 그러니까 하나루프가 무슨 뜻인지는 알았으니까 김혜연 대표님 개인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하잖아요. 네. 이런 창업을 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어떤 일을 하다 하시게 됐는지. 창업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의 시작은 코로나예요. 코로나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저희가 미국에 있었어요. 온 가족이. 네. 그런데 갑자기 쿼런틴이 시작이 되면서 다 집에 갇혔거든요. 전부 각자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 격리했는데 네. 이제 미국은 아파트도 아니다 보니까 이제 벽 안에 이제 다 갇혀서 우리 가족 셋이서만 딱 그 집 안에서 지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한 3주는 되게 재밌었어요.
집안에서 우리끼리. 네, 우리끼리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네. 운동도 하고 예, 뭐 예. 재밌게 지냈는데 그게 계속 지속되니까 이 높은 벽 안에서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갇혀 있는데 우리가 조용히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아이가 같이 놀다가 이제 같이 손을 씻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수돗물을 확 틀었는데 애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왜 이렇게 물을 많이 써요? 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제가 물을 맥스로 틀고 그냥 쫙 시원하게 씻더라고요. 빨리 씻으려고. 네. 근데 아이가 그러길래 전 좀 무안해서 넌 어떻게 씻는데? 그랬더니 쫄쫄쫄쫄 하면서 씻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조금씩 학교에서 하면서. 그렇게 배운 걸까요? 아이들은 물을 아끼라고? 그랬는지 네. 아무튼 그 아이가 그렇게 딱 말을 하는 순간 사실 저는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나는 항상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뭐 서스테이너빌리티 테크놀로지 뭐 이런 거 수업 듣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네. 결국은 물은 콸콸콸콸 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은 개인의 일상의 노력을 이렇게 모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임팩트를 가질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모아가지고 알리는 유튜브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계산을 열심히 했죠. 막 손을 씻는 거, 차를 씻는 거, 이렇게 작은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임팩트를 막 계산을 했는데요. 그 임팩트가 굉장히 컸는데 그게 산업이 개발을 하면서 배출하는 그런 탄소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서 줄이는 그런 임팩트가 나무를 네, 얼마큼 네. 심는다 하는 임팩트가 너무 적어서 결국은 산업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뭔가 이렇게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탄소 회계를 알고 된 거죠. 아하. 그러면 혹시 그 유튜브 아직도 있나요? 채널이? 네, 저희가 찾아서 보려면 어떻게 찾아보면 되나요? 그게요. 예. 해연스 에코 초이스라고. 해연스 에코 에코 초이스. 초이스. 김혜연 대표님이니까 해연스 에코 초이스. 네, 저희가 오늘의 기후 밴드에 올려두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구독자 갑자기 느는 거 아닙니까? 네. 처음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상에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걸로 네. 유튜브를 만들어서 올리고 계시다가 네. 이게 기업의 영향력에 비하면은 우리가 최대치를 미미하다. 만들어도 너무 미미하구나. 그래서 기업의 환경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군요. 네, 환경 아하. 활동과 기업의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처음에 측정은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흥미진진한 이야기 5부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3월 33일 이준호 대표님, 하나루페 김혜연 대표님과 기업의 탄소와 기후 규제 대응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장님은 제주도 여러 번 가셨잖아요. 네네. 제 친구 중에 저도 그런데 여름에 제주도 절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습도 때문에. 근데 어땠나요? 가보시니까 열대야나 습도가 제주도가 지금? 제가 되게 바보같이 네. 제주도를 거의 일하러만 가거든요. 맞아요. 진짜 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셔서. 그 차를 렌트를 안 하고 도청 근처에 숙소를 잡고 네. 대부분 걸어 다녀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걸어 다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열대야가 아니고 그 문제가 아니고 그냥 진짜 너무 덥다. 땀이 엄청나게 흐를 정도로. 네. 그래서 제주도가 지금 62일째인가 열대야가 62일째요. 연속으로 됐고 와. 열대야를 넘어서 밤의 온도가 25도가 넘는 게 열대야인데 네. 밤의 온도가 30도가 넘는 현상까지도 지금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이네요. 거기 막 걸어서 낮에 일하러 다니시고 그러셨는데 네. 지금 생생한 제주도 열대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게 결국은 기후 위기 상황에서 기후 변화 때문에 여름이 더 뜨거워지고 길어지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건데요. 김혜연 대표님이 하시는 기업의 기후 관련 규제 대응을 돕는 일도 결국 여름이 더
덜 뜨거워지게 여기서 이제 좀 그만 뜨거워지게 막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기업들이 기후 규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서 돕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어려움일까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몰라서 네. 여기 OBS 라디오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OBS 라디오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목소리요. 관심을 오. 가져야 되고 내가 그쪽에 더 만족을 드려야 되고 좀 더 잘해야 되고 하는 그 대상. 아, 제가 지금 두 개가 떠올랐는데 음. 청취자죠, 저희는. 그 그죠? 마음속으로 네, 광고주도 좀 있겠지? 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쵸. 네. 이거 여러 이해관계자라고 하는데, 네. 그쵸. 청취자죠. 우리 우리 기업은 누가 가장 소비자 소비자, 아니면 구매해 주는 사람들 고객. 누구든 그렇죠. 고객.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업들이 사실 어려운 거는 실질적으로 기후가 변해서 내가 사업에 뭔가 지장이 있고 그런 건 아직 못 느끼세요. 그렇진 않아요, 아직은. 네네네. 가끔 그런 일은 벌어지죠. 홍수가 일어났을 때 뭐 공장이 셧다운 된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 그렇게 큰 피해는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 기업이 가장 어려운 건 나의 고객이 탄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묻냐면 그게 이제 결국은 기업과 기업이 다 연결돼 있고 그 기업들 간에 탄소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국제적인 법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네. 만들어지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미 아시겠지만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해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이제 점점 공론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규제들을 만들어지고 있고 그 규제가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큰 기업들이에요. 큰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인데 네. 예전에는 큰 기업들이 자기 안에서의 탄소만 관리를 하면 됐어요. 환경을 위해서. 그런데 그 규제들이 요구하는 거죠. 그 안에 나만의 탄소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당신들의 공급망의 탄소까지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 그 큰 기업들이 자기의 공급망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탄소 관리하고 계십니까? 우리와 계속 거래를 하려면 줄이셔야 됩니다. 그런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은 가장 어려운 게 고객의 요청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질로 해야 되는 큰 기업들은 이미 하고 있었고 이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큰 기업들은 어렵지만 그냥 그 인프라가 있었잖아요. 그동안 탄소 규제나 이런 대응을 하는 인프라가 있는데 큰 기업들은 네. 네. 그래서 너무 숫자가 나오고 그러면 이 라디오의 느낌에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좀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네. 하나 말씀드리자면 배출권 거래제, 국내 배출권 거래제와 목표관리제 대상 기업이 한 1,000개 정도거든요. 우리나라에요. 네. 그 기업들은 그래도 한 10년 전부터 배출량을 관리를 해오고 있었단 말이죠. 네, 네. 어느 범위의 배출량을. 하지만 지금은 그런 기업들의 공급망들도 탄소를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범위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어려운 거는 내가 나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다른 일도 바쁜데 할 사람도 없는데 지금 나의 소중한 고객사가 내가 탄소를 관리하기를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리소스가 그거를 없는데 아하. 관리가 안 되는 거. 그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보통 하청업체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 2차 파견, 3차 파견하는 연결돼서 함께 일하고 있는 그 네. 업체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탄소 배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건데 네. 이제 관리를 하라고 하는데 해본 적이 없는 기업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그리고 보통 그게 이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더 많고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루프는 어떤 방식으로 그런 기업의 기후 규제 대응을 돕고 있나요? 기후 규제 대응을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어디까지 탄소를 관리해야 되고 나의 회사 사업에서 어디에서 탄소가 배출되고 있을까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파악하는 과정이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온실가스 인벤토리라는 거는 우리 범위를 정해요. 그래서 우리 사업장 안에 탄소를 배출한다, 아니면 우리 제품 단위의 탄소 발자국까지 재겠다, 그런 범위를 정하고, 그런 다음에 그 안에서 어디서 탄소가 배출되는데, 그래서 에너지원인지 아니면 내가 원료로부터 오는지 그런 것들을 배출원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파악한 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다 수집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이렇게 계측기로 계측을 하는 게 아니라, 탄소를 딱 계측을 하는 게 아니라 탄소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정해진 표준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그 배출 활동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모니터링 포인트를 이제 정해야 되고요. 그거를 정하는 조직 프로세스를 정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관리를 안 했었는데 갑자기 관리를 하려면 누가 해야 되지? 어느 부서에서 맡아야 될까? 언제 우리가 이거를 모아야 될까? 그런 약속들이 있어야 되고, 뭘 보고 해야 돼? 지침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다음에 이거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인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퀄리티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프로세스들을 딱 정립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그런 데이터 수집을 쉽게 하고 쉽게 관리하고 계산할 수 있게끔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체온계로 온도를 딱 재는 것처럼 이렇게 탁 체크하면 탄소 배출이 얼마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수송을 뭐 트럭을 사용해서 몇 시간을 달렸으면 탄소 배출은 얼마다고 그렇죠. 기준들이 정해져 있는 그렇죠. 건데, 그게 입장에 따라서는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 혹은 이게 제대로 된 기준인가, 이런 의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어떻게? 신뢰성에 대한 네, 얘기. 네, 네. 그러니까 제일 신뢰가 있으려면 결국은 그 데이터에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가를 이제 모니터링, 아까 모니터링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니터링 포인트를 잡을 때 그 계량에 대한 신뢰도를 이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보고한, 내가 산정한 배출량이 정말 믿을 수 있으려면 지금 현재로서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면 하나루프는 디지털 솔루션으로 측정을 했을 때 검증기관의 검증까지 다 받은 게 되도록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자동으로 끌어오는 데이터까지는 분명히 신뢰가 되고, 그 다음에 일부는 수기로 입력하는 값들도 네, 네. 있거든요. 가계부를 쓰듯이. 그러면 이제 그걸 넣었잖아요. 그러면 최종 산정이 되면 그 값의 계산에 대해서는 이게 분명히 제대로 표준에 계산이 맞춰서 된 계산이 건데. 된 거지만, 이거를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할 때는 최종 검증으로 해서 인정을 받는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 더 필요한. 네. 네, 여기서 이준호 이장님께 하나를 여쭤보면요. 지금 아까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해서 관리 과정을 쭉 운영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걸 보통 탄소 회계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지를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용어를. 제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네, 드릴게요. 네, 네. 우리가 사실 회계, 기업의 회계라고 하는 거는 그 자금의 명확한 흐름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때로는 그 자금이 은행과 연결돼 갖고 자동으로 끌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수기로 똑같은 방식으로 수기로 입력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회계 담당자들이 그거를 좀 쉽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 회계 관련한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갖고 보통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 그런 회계 관리를 잘 했는지를 제3자가 또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기업에서는 이제 탄소도 회계처럼 곳곳에서 발생되는 것들과 이거를 잘 측정하고 개선하는 것들을 이렇게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탄소 회계라는 용어가 아마 그래서 쓰여지지 않았나 싶고요. 네, 네. 아마도 마찬가지로 잘 하는 거 플러스 알파가 이제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를 위해 갖고 아마 제3자 검증을 또 받는 방식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탄소 회계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나루프에서 지금 하시는 하고 거죠. 있는 거죠. 네, 네, 아하. 네.
그렇구나. 그 한 가지를 더 여쭤보면 아까 처음 말씀하실 때 이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도 잠깐 얘기가 나왔다 들어갔는데 요거는 또 어떤 건지 이것도 지금 우리 기업들이 대응해야 되는 거죠. 네. 가장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실질적으로 기업이 움직이고 있는 규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게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어떻게 보면은 유럽 입장에서는 유럽이 피포 55 해가지고 그 배출량을 우리가 줄이겠다 하면서 자국의 탄소 관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 유럽 안에 있는 기업들이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유럽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탄소 관리를 하려면은 원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의 어떤 원자재나 어떤 재료 같은 것들은 아웃소싱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탄소를 관리하지 않은 어느 다른 나라에서 네.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이런 물론 중국도 다양하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자기의 원가는 내려가는데 유럽 입장에서는 결국은 산업이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자국 안에서. 그래서 그런 탄소 누출을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유럽 안에서의 유럽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이만큼 탄소의 가치를 지불했다라고 하면 외국에서 우리 제품을 똑같은 제품을 유럽에서 팔 때는 그만큼의 탄소 가격을 지불하십시오라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약에 어떤 그 제품 대상을 유럽에다가 수출을 했다, 유럽으로 수출을 했다 할 때는 유럽에서 낸 만큼의 탄소 비용을 지불을 하고 팔아야 되는 거죠. 아, 탄소를 배출할 만큼 그럼 세금을 내라 이건 건가요? 네. 관세처럼? 관세 개념인데요. 인증서를 구입해요. 인증서를. 수입사가 네. 그만큼. 그러니까 아하. 자기가 배출한 만큼의 인증서를 구입해서 그 구입한 거를 이제 유럽 레지스트리에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수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2026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2년밖에 안 남았네요, 지금. 네, 지금 전환기에 아하. 이미 들어갔어요. 네. 네,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추석 연휴 성묘객과 산행객 여러분께 벌쏘임과 관련해서 예방수칙 안내문이 왔습니다. 요거 같이 보고 인터뷰 이어갈게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벌초와 등산을 위해서 숲을 찾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벌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서 다음 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밝은 색의 긴 옷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합니다. 단 음식을 가져가거나 향수를 뿌리지 않습니다. 벌이 근처에 맴돌면 동작이 큰 행동을 하지 마시고 고개를 숙여서 천천히 자리를 피합니다. 벌이 달려들어서 쏘았을 경우 머리를 감싸고 최소 20m 이상 최대한 빨리 도망칩니다. 상처를 비누와 물로 씻고 통증이 심한 경우는 얼음 주머니로 냉찜질을 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탄소국경제도 조정제도로 오면 이게 2026년부터면은 빨리 준비를 우리가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이게 많이 됐나요, 준비가? 기업들을 만나보시면 어때요? 작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네. 전환 기간은 그래서 지금 몇 번의 보고서를 냈죠. 1월 달에 냈고 4월 달에 냈고 이제 내고 있는데 이제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 내가 대상 기업인지도 모르는 기업들도 아직도 계세요. 아하. 네. 그런데 다행히 국가 지원 사업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인프라 구축 지원 같은 것들을 많이 받고 계신 상황이고요. 저희 고객분들도 이제 준비하면서 준수를 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은 지금 탄소회계 솔루션 이용하고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들일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이나 아니면은 비철 금속 산업 아니면 철강 산업 이런 데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탄소국경 조정제도는 어떻게 도우실 수 있는 건가요? 회계는 솔루션인데 네. 이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우선 산정 방법이 이유 방식으로 산정을 해서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네. 보고서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잘 글을 쓴 뭐 디자인된 보고서는 아니고요. 그 제품의 내재 배출량을 산정해서 특정 이제 항목과 함께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보고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 오늘 김혜연 대표님과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이준호 이장님 청취자분들이 막 이장님 환영해요 하고 나오는데 이장님께도 제가 질문을 네. 좀 드려보겠습니다. ESGG 차원에서 ESGG 마을의 이장님으로서 최근에 관심사는 어떤 걸까요? 이 탄소에 관련된 여러 산업 활동과 관련해서. 일단 ESGG는 저희 이제 STX 재단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거니까 네. 재단에서 이번에 오늘 소개하는 이제 기업의 탄소 저감을 위해 갖고 이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재단도 지금 생각한 거를 이제 작은 탄소들을 이제 줄이는 노력을 하면 네. 그거를 이제 인증해주는 그 사업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 일명 조각탄소라고 조각 탄소. 예 이름을 붙였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어떤 솔루션을 만들면 제가 그동안 모시고 나왔던 기업들도 커피부터 자동차 뭐 등등을 이렇게 다양했어요. 비춰보면 네. 다들 탄소를 얼마큼 줄이는 솔루션을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기업들을 저희 재단에서 이제 인증을 해드려 갖고 이제 그걸 통해서 그 이제 커피를 마시기만 하면 탄소가 얼마씩 주는 거를 이렇게 보증할 수 있게끔 크레딧화하는 거를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요즘 또 제주도하고 이제 연결이 돼갖고 네. 제주도에 있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탄소를 줄이는 행위를 하면 그거를 이제 탄소 크레딧으로 인증해주는 조각탄소 관련한 협력을 제주도랑 저희 ESGG 재단하고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증서도 나중에 기업에서 인증서가 필요할 때 이 개인들이 팔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아, 네. 자산화되는 거죠. 아, 이거 예. 그러면 중요한 일을 하시네요. 네네. 이준호 대표님 SDX 재단이 너무 잘 돼가지고 막 아니, 제가 하고 이것으로- 있는 일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미래의 흐름에 맞춰서 가시는 느낌인데 그 김혜연 대표님 생성형 AI를 하나루프에서도 사업에 활용하시는가 이 질문도 저희가 드리고 싶었는데요. AI 얘기를 워낙 많이 하셨거든요. 나오셔서 하나루프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환경 기업으로서 AI를 쓴다고 할 때는 항상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AI는 검의 악날과 또 같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전기를 사용하는 많이 그런 쓰니까. 기술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AI를 활용할 때는 우리가 그만큼의 긍정적인 환경적인 임팩트가 있다는 그런 인지를 하고 있을 때 그거를 추진을 해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 친환경 정책들을 이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탄중이 챗봇을 만들어서 제공을 탄중이? 했습니다. 네, 탄중이. 호돌이 뭐 이런 것처럼 탄중이를 만든 거예요. 네, 아.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후소득에 들어가는 챗봇이고요. 아, 그런가요? 저 네. 그 앱 깔았는데. 네. 네, 거기에 이제 탄중이가 올라갑니다. 음.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챗봇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게 저희 솔루션의 고객들을 위해서는 이제 이 기후 규제 교육 챗봇이에요. 왜냐하면 기후 규제가 정말 많아요. 네, 네. 다 약어고 아. 약어고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고 용어가 계속 또 새롭게 나오고. 네, 네. 내용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네, 있고 네.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면서 알아가고 이제 훈련이 될 수 있게 하게끔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끝으로 이준호 이장님께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벌써 끝인가요? 너무 짧은데? 시간이 금방. 그러게 말해요. 진짜. 자주 나오고 싶은데 제가 안 나와도 탄소 감축을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정말 활발하게 알아주셨으면 활동하고 좋겠고 계시더라고요. 좋은 네. 소식을 가져올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장님. 바쁘신 와중에 또 김혜원 대표님이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저희는 좌절의 욜로가 아니라 희망의 욜로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뿐인 인생,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임팩트를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 일로 해서 우리가 환경으로 해서 되게 많이 지쳐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저기서 환경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이거 정말 해결될까? 라는 그런 좌절하는 마음인데 이제 그런 마음들이 저희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좌절보다는 희망으로 이제 서로 인커리지 하면서 그렇게 결국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자. 네, 같이. 서로 같이. 네. 네. 오늘도 좋은 기업 사례 소개해 주신 GG마을 이준호 이장님, 바쁘신 중에 나와주신 하나루프의 김혜원 대표님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